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자, 우리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같이 이제 세종의 업적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태종의 아들이었었던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었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의 이런 그래도 왕은 세종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똑똑했는데 세종이 왕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종의 업적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 무슨 학원이야? 국어학원이잖아. 빼놓을 수 없는 떠오르는 업적 뭐 있어요? 그렇지. 집현전에서 뛰어난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했다. 한글을 창제한 이 세종대왕의 정신은 어디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네 가지 정신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자주정신, 우리나라만의 문자를 쓰겠다라고 하는 자주정신과 그리고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또 그렇지 실용정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조정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의 창조 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종대왕의 업적.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었던 태종 이방원의 정책을 바꿉니다. 무엇으로요?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되면서 다시 의정부의 기능을 되살리게 되고요. 왕권을 조금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종이 펼치고자 했었던 무슨 정신? 왕도 정치니까요. 왕이 어진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신하들이 견제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경연처럼, 특히 이제 세종이 경연을 좋아했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임금에게 이제 공부를, 특히 자기 전에는 상소를 읽게 하는 이런 경연을 실시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경연 실시. 요렇게 지금 총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대외정치. 왠지 세종대왕께서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 이웃 국가들과도 되게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 북쪽에는 어느 족이 있었냐면 여진족이 있었고, 남쪽에는요 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왜와 우리가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진족이 특히 우리나라 이거와 이게 한반도잖아요. 압록강 흐르고 여기 두만강 흐르고, 자, 요쪽 이제 압록강이랑 두만강이 얼면은 폭이 넓지 않은 강이어가지고 겨울에 강이 빵빵 얼면은 여기 그냥 막 넘나들어요, 여진족이. 그래서 평안도나 함경도에 사는 사람들, 정착해서 살고 있는 농민들의 이런 그 삶의 터전에 침범을 하고 약탈까지 노략질을 일삼기도 했었는데요. 야, 이거 여진족 계속 내려와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진족을 좀 강경하게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강경책과 너무 강경하게만 굴면 싸움 나요. 그쵸? 때로는 우호적인 무슨 책? 회유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것은 어디도 마찬가지야? 일본, 외에게도 마찬가지였었던 것이죠. 강경책과 회유책을 펼쳤다. 우와, 다들 필기 너무 잘하는데요? 감탄했어요. 필기를 너무 잘해서. 자, 여진에 대한 이 강경책
정책은 무엇이었냐?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압록강의 사군을 그리고 두만강의 육진을 최윤덕과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오지 못하게 사군육진을 개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민정책이라고 해서 백성을 이주시킨다. 백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거는 어떤 정책이었었냐면요. 우리 백성들이 주로 남쪽에 이제 남쪽이 농사짓기가 좋잖아. 따뜻하니까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함경도나 아니면은 여기 평안도로 올리는 거야. 이사시키는 거야. 그게 이제 사민정책이 될 수 있겠다. 회유책으로는 무슨 정책을 펼쳤냐? 귀순을 장려했어요. 아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요즘 좀 노략질할 거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기 정착해서 살아. 뭐하러 그래? 여기 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귀순 장려, 토지, 관직, 주택을 하사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귀순을 장려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진의 사신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역소를 설치했다. 무역소 설치까지가 여진에 대한 회유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 외부에 대한 강경책은요, 여러분들 저기 노래에도 나오는데 대마도 쓰시마섬에 이종무를 파견해서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아시겠죠? 쓰시마섬을 그냥 직역하면 대마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마도에 이종무를 파견했었다. 회유책으로는요. 야 너네 왜 이렇게 우리한테 깔짝깔짝 해적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요 저희는요 바로 무역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항구를 열어서 제한적인 무역을 활용했습니다. 삼포대항 세 개의 항구를 열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세 개의 항구가 부산포, 영포 그리고 제포가 되겠습니다. 부산포, 영포, 제포 세 개의 항구를 열었다. 자, 누구? 세종께서 이러한 대외 정책을 펼쳤다. 우리 이웃 국가 간의 맺을 교회, 이웃린, 교린 정책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쭉쭉 회유책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균형 있는 외교를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종은 세종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제 트루게를 만들었었어. 기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인물이었었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문종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요. 몸이 약하셔가지고. 그래서 문종은 너무 걱정인 거야. 어린 아들 단종만 두고 세상을 떠나기가 너무 걱정스럽죠. 그래서 자신의 동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아, 내 아들을 좀 잘 부탁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얘가 과연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진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네가 삼촌이니까 좀 잘 좀 부탁해. 형! 나만 믿어! 할 수 있어. 그럼 걱정하지 마. 했는데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갑자기 얼굴빛이 싹 달라지는 것이죠. 그가 누구였어요? 수양대군 세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양대군 세조를 왕위에 앉히려고 했었던 세력들이 있어. 주로 왕실과 외곽 친척 관계를 맺어가지고 정계를 주도했던 외척 가문 훈구파. 대표적인 인물은 오늘날의 압구정을 만든 한명회.
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네가 보기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 배우 정말 잘생겼죠. 어쨌든 그 이정재 배우 나오는 그 관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이 수양대군이 이 어린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축출을 해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 과정의 시기를 영화로 다루고 있습니다. 옆에서 깨깨깨깨깨 깜짝 옷 입고 이렇게 깨깨깨 웃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명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봐보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수양대군 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 어린 조카 단종을 추출해내고 이것을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기도 하거든. 강자의 서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계유정난이라고 해. 어지러움과 혼란을 누가 바로잡다? 수양대군께서 바로잡다.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다. 조라는 묘호를 붙였다. 이렇게 계유정난을 통해서 사육신과 생육신들도 있죠. 사육신들은 내가 모실 임금은 오로지 누구다? 어린 단종뿐이다. 단종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단종을 왕위로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었던 인물들도 있고요. 생육신 무엇을 내고 떠나요? 사직서를 내고 떠납니다. 난 당신의 임금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관직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죠. 오늘 집 가서 부모님들한테 꼭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그 여름철에 제일 빨리 쉬어버리는 나물 뭔지 아세요? 여름철에 제일 이제 맛이 변하는 나물. 오, 감이 나물인가요? 감이 나물이군요. 전 지금까지 과일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나물이 빠르게 맛이 상할까? 시금치. 또 명이나물. 사실 명이나물은 나물이라기보다 고기류의 하나 아니야? 너무 맛있지 않니? 고기랑 명이나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쵸? 명이나물 아니고요. 자, 무슨 나물이냐면 숙주나물.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나물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게 되냐? 여름철에 가장 빨리 쉬어버려요. 맛이 변하는 나물. 이 나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따온 거냐? 사람의 이름을 따옵니다. 바로 신숙주 라는 조선의 신하의 이름에서 따오게 되는데요. 이 신숙주라는 인물은 당시 세종 때부터 예쁨을 많이 받고 신뢰를 많이 신임을 받았었던 인물이었었는데, 이 신숙주라는 신하가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단종 옆에 있다가 어라? 계유정난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누구 편으로 변한 거야? 세조 편으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편절자의 아이콘이 된 거지. 그래서 여름철에 빠르게 쉬어버리는 이 나물의 이름을 임금을 모시는 이 충성의 마음이 쉽게 변했다 해가지고 변절자 신숙주의 이름을 따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이야기. 어머님들한테 한번 꼭 숙주나물 안 먹어야겠다. 네? 근데 이것도 좀 길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신숙주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역사를 깊게 배웠을 때 그때 좀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륙신과 생육신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세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왕이 우스워 육조직계제, 세조 이방원이 했었던 육조직계제로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이 훈구파들이 세조의 뒷받침이 돼주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신하들이 사직서 내고 저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예? 제 사직서를 받으시죠. 저 이제 조선의 신하 아닙니다. 당신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직서를 내면서 돌아서는 신하들. 근데 그런 신하들이 되게 많았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니, 우리 직장인,
이 영상을 직장인들이 보고 있진 않겠지만 우리 직장인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정말 터무니없고 직장 상사가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부조리를 당하고 사내 왕따를 당하는데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우리 직장인들 왜 그렇습니까? 돈이요. 맞아요. 돈이죠. 그쵸? 생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 월급을 받아야지 생계가 꾸려지는데 돈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의 신하들은 이렇게 가차없이 빠이빠이 사직서를 내고 빠이빠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 그만둔 전직 관리한테도 월급이 들어와요. 당연히 그만두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조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바꾸게 되는 거야. 현직 관리한테만 월급을 주겠다. 이 월급이라는 게 관리들이 갖는 권한인데 무엇이냐면 수조권이에요.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세금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조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징발할 수 있는 이 수조권을 누구한테만 준다?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조가 펼쳤었던 정책 무엇이었다?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준다 해서 집정법이라고 해요. 집정법을 실시했다. 그리고 나에 대항하는 자 다 나와! 이거 적어놔야겠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야, 내 뜻에 반하는 놈들 다 나와 하니까 대부분 다 누구였더라? 집현전 학자들이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집현전을 폐지시켜버려요. 집현전 폐지하고 경연도 폐지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임금을 공부시키는 경연까지도 폐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종, 예종이 왕위에 올랐었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성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성종의 롤모델이 있어. 성종의 롤모델은 누구였을까요? 정답! 세종대왕. 세종대왕 같은 왕조 정치를 추구하는 어진 임금이 되어야지 롤모델이 세종이었어요. 그리고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신 우리 성종께서. 그래서 성종은 아니 지금 이거 아닌데 싶었지. 왜? 정계를 누가 깍지고 있어? 세종 때부터? 훈구파가 깍지고 있잖아. 그래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 세력을 등용하게 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됐을 때 새로운 왕조에 반대하면서 낙향했었던 이 선비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살인 세력을 등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 세력을 등용하게 된다. 근데 이 살인을 무엇을 중심으로 등용해? 상사, 언론사 상사를 중심으로 등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종은 자신만의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종의 이 똑똑한 학자들은 집현전에 다 있었는데 이 집현전을 누가 폐지했어? 세조가 폐지했어. 선왕께서 폐지한 것을 다시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부활시키면 이거는 선왕이 당신 잘못된 선택한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집현전의 이름 바꾸죠. 제2의 집현전이 되는 홍문관에 설치합니다. 홍문관에 설치해서 다시 경연을 실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겠지요? 다시 이 경연을 실시하는 모습. 그러면서 유교적 법치국가를 완성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거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조가 지금 뭔가 모습으로는 되게 무섭고 조카를 죽였다고 하니까 나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세조가 했었던 업적 중에 대단한 거 하나 있어. 무엇이냐면 조선이란 나라를 법으로 좀 통치할 수 있기 위해서 법치국가의 기반이 되는 법전을 만드는데 그 법전이 경국대전이었어.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완성이 언제 되냐? 선종 때냐. 그래서
경국대전이 완성돼서 반포되는 시기가 성종때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많이 나와요? 세조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땡! 편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1강에 있는 내용, 2강, 3강, 4강에 있는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해봤습니다.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1, 2, 3, 4강을 다 1시간 안에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득 아니겠어요? 자, 1강부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뒤에 있는 문제. 다 푸셨나요? 다 푸셨나요? 일 번부터 다 맞춰봅시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정답입니까? 정답이죠. 그렇죠. 2번 조선 건국 후 가정법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X. 왜? 조선 건국 전이었어요. 후가 아닙니다. 조선 건국의 계기, 조선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가정법이었기 때문에 조선 건국 후 아니죠. X. 3번 정몽주는 새 왕조 개창에 찬성했다. X. 단신가라는 시를 남기고 선축교에서 이제 이방원이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4번 흥인지문, 도님은, 승예문은 유교적 덕목을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다. 맞습니다. 인의 얘가 다 나타나 있죠. 흥인지문, 돈의 문, 숭예문 이렇게 그쵸. 4번 했죠. 5번 세조는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방금 얘기했는데요. X.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완성 언제 때? 그렇지, 성종 때 좋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왕자인환을 통해서 정도전 등 개국공신을 제거하는 왕위에 오른 사람 누구? 이방원 혹은 태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군육진을 설치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세종이었습니다. 압록강의 사군 최윤덕, 두만강의 육진, 두만강 호랭이라고 불리는 김종서를 파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8번 지편전과 경연을 폐지한 왕은 수양대군 세조가 되겠습니다. 9번 성종은 지편전을 계승한 학술 연구기관인 공문관을 설치한다. 정답. 10번 호패는 16세 이상 남자가 가지고 다니던 신분증으로 이름, 출생, 연도 등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 누구? 태종 이방원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우리 4강으로 넘어가서 4강기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다 푸셨나요?
다 되셨을까요? 1번부터 맞춰볼게요. 정도전환 때 요동정벌을 추진하여 명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맞습니다. 그쵸? 시작은 누가 먼저 했어요? 명이 먼저 했죠? 자, 태조 이성계 때 그쵸? 요동정벌, 이 정몽주와 이성계가 함께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2번 세종 때부터 명과 친서 관계가 유지되었다. 여기 잘 보세요. 요동정벌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누구 때부터는? 태종 이방원 때부터는 요동정벌을 중단하면서 명과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맺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명과 무슨 관계를 맺냐? 명과 조선은 4대 관계입니다. 4대 관계. 다른 말로 조공과 책봉의 관계. 우리가 명나라한테 충성을 바치면 명나라는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줘.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추구했었던 것이죠, 조선은. 자, 그래서 명과 4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언제 때? 태종 때, 세종 때가 아니죠. X 되겠네요. 3번. 조선과 명은 교린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조선과 명은 무슨 관계? 4대 관계. 그렇기 때문에 교린 관계는 아니에요. 교린 관계는 이웃국가 맺을 교에 이웃 린자를 쓰는, 때로는 강경책을, 때로는 회유책을 쓰는 교린 관계에서 보였었던 모습이죠. 명과는 4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되겠네요. 4번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맞죠? 그쵸? 사군, 압록강, 육진, 두만강, 호랭이, 김종설, 박연. 그렇기 때문에 언제 때? 세종 때 5가 되겠네요. 5번 세종 때 사군 육진의 3인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3인 정책 뭐예요?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어디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사군 육진, 압록강, 두만강으로 평안도 그리고 함경도로 이렇게 보냈었다. 맞습니다. 6번 세종 때 이종무를 시켜서 왜구의 근거지인 스시마섬을 정벌하기도 했습니다. 7번 조선은 명을 큰 나라로 섬기며 예문을 갖추는 무슨 정책? 4대 정책, 4대 외교라고 볼 수 있겠죠. 4대 외교를 통해서 신리를 추구했고요. 8번 조선은 일본이 교류를 요구하자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를 뭐라고 한 거야? 삼포개항이라고 한 거예요. 9번 조선은 오늘날 일본의 오키나와 섬인 당시 류큐와 교류하기도 했다. 류큐 왕국이라고도 하고요. 류큐 오키나와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오키나와 섬. 10번 조선은 여진과 일본의 회유책과 강경책을 사용하며 가깝게 지내는 매질교 이윤린, 사계교 이윤린, 바로 교린 정책을 펼쳤었다.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2강부터 3강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